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뭔가 주식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이슈를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최근에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가 1.8% 오르면서 78,0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2%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함께 오늘 관련 주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이시자, IT 전략 담당 상무이신 김장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혹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오늘 주제를 가져오긴 한 건데 예. 그나마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으로 가시성이라죠. 어닝의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린 그런 시세를 좀 많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좀 매력이 덜 있다. 올랐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LG스보다 덜 올랐고 LG가 좀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올랐고 삼성은 좀 덜 올랐거든요. 그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그랬고 네. 세계와 비교해서는 더 그랬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두려움이 이제 많이 사그러졌기 때문에 사라졌다. 그 정도의 이제 올라오는 정도는 이제 될 때가 되긴 됐죠. 물론 어저께는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말씀드릴 그 금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억눌릴 때 대표적으로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오늘은 좀 기운을 차려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대표 반도체들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 것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도체가 이제 주가가 아까 가격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슈는 이제 과연 1분기 비수기에 가격 하락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걸 떠나서 또 2분기나 3분기 넘어가면서 혹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확신을 갖기는 조금 이르죠.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예. 좀 시장을 좀 버티면서 다소나마 좀 힘을 내려는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석과 성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가격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포트의 어떤 재조정 과정이지 저희 제목처럼 출격 준비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아주 강한 스트롱바이의 의견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실적들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4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잠시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3조 얼마 나왔죠? 아마? 네, 13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늘 예상치보다 좋냐 안 좋냐로 좀 시장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가는 좋습니다만 예상치를 못 미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 제가 뭐 특별히 공식적으로 제가 코멘트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마도 특별 비용 같은 게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그 차이는 그다지 오늘 주가에는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가가 지금 계속 가느냐, 삼성전자가 반도체 주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다, 이건 가능이 돼 있고, 예.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것이냐, 한 3개월, 6개월 뒤에 그거는 그 반도체를 파는 사람하고 반도체를 사는 사람 간의 재고 가지고 전략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유리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좀 의미 있게 가려면은 네.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요. 글로벌이죠. 예. 글로벌 경제 성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건 앞전에 말씀드리려 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랄까 양적 완화가 이제 없어지면서 긴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과연 이제 경제 성장률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세 번째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9 능선은 왔다. 주가가 적정 주가에 80, 90% 올라왔다고 보고요. 지속적인 거는 미국의 금리 정책 또는 이제 양적 긴축 정책, 이 경제 성장률이 절묘하게 결합돼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가시성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의 이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일회성 비용, 뭐 그러니까 연말 뭐랄까 인센티브 같은 비용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도. 예. 근데 사실 증권사들에서도 일회성 비용을 다 감안한 이익 추정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리한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된다. 그로스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그렇죠. 체크해야 하는데 아직은 부담 요인이 많기 때문에 8분 응선은 넘었지만 추가적으로 힘을 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예. 그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한 20% 30%는 메모리 반도체 외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예.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파운더리라든지 많이 기대하는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의미 있게 다가와야 돼요. 근데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는 시장의 루머나 스페큘레이션 정도가 아니고 가시적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다면 제 목표 주가 8만 2천 원입니다만은 8만 원대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절해 적정이다. 보이고 그거에 플러스 요인은 아까 그런 넌 메모리 쪽에서의 가시적이 나와야지 다시 뭐 10만 원 근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현재는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 이제는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으로 돌아가는 그 속도가 경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주면 그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미국의 그 페드의 속내가 진짜 지금 인플레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로 하고 실제 액션은 조금 서서히 예상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서서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페드의 속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돼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기점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월 달에 혼조라는 것이 이러한 것에서 애매모호한 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는 철저하게 그 좀 개별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변곡점에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만 그거 역시 불확실하고 예, 물가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페드가 반영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서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보수적으로. 인상을 예. 한다는 거는 작년 말부터 얘기했잖아요. 3번 정도 미국이 얘기했죠. 한다고. 예. 근데 그 원인이 물가 상승이란 말입니다. 그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을 인플레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하고 뭐 테이퍼링 한다는 건데 실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그게 한 1.7% 되는데 그 다음에 물가 연동 채권이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인데 그 차이가 한 2% 초반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물가 연동 채권하고 10년 국채하고 차이가 2%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 정도의 인플레라는 거는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가서 10년 국채가 뭐 2.5% 이렇게 되면은 예. 미국에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액션을 보일 수 있거든요. 아마도 2.5% 여기서 아마 그 페드 금리 10년 만기 국채가 더 올라가서 전체적인 그 차이가 2.5% 이상 되면은 금리 인상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반기 또는 6월 이후의 전망까지를 지금 제시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아마 코스피 전망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 제가 지난달에 했던 것보다 조금 낮춰서 2,850 정도에서 3,100 정도로 보는 이유도 이것이 상반기 이후까지 내다보기는 비저빌리티가 낮다. 그 제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낮은 박스로 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상상인증권에서의 올해 코스피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현재는 한 3월달, 6월달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망이 다소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도 목표가를 한 3만 원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만 원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반등의 조건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증권사에서 올해의 가장 유명한 업종 중에 반도체, 자동차, 이 전차 종목이 네네.
모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에는 빠질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고 그래서 늘상 뭐 그런가 보다. 올해도 있겠지 하는데 작년에 워낙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반도체도 부족했고 누가 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을 보기 좋게 뒤엎었기 때문에 올해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지가 좀 저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상상증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는지 연초에 늘 증권사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네. 예. 일단 2,800올 3,100 당분간 올해로 됐지만 제가 당분간 앞쪽의 전망인데 이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앞서가는 반도체 이런 주식이 지금처럼 오늘같이 버텨지지 않으면은 네. 주가는 시장은 더 내려가는 거고요. 버텨진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를 엄청나게 탑픽으로 놓을 수는 없지만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 IT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게 대형주고요. 그다음에 소형주로서는 엠로, 네오셈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엠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솔루션 하는 작은 회사고요. 네오셈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요 네 가지 종목은 제가 직접 저희가 공식 네. 커버하는 종목인데 요 정도가 그나마 버티고 좀 더 업사이드가 3월, 4월 이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주는 인플레가 되면은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신차가 나오고 전기차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아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가 되고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공식 커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IT 자동차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융 핀테크주 연말 연초에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보험주가 좀 괜찮죠. 보험 수가 인상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현대해상화재하고 DB손해보험이 좀 큰 종목에 추천을 드리고 공식 커버 종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작은 종목으로서 핀테크 종목이 있어요. 데이터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M&A도 추진하고 있는 작은 기업이 있는데 요 두 종목 쿠콘하고 비즈니스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공식 커버하고 있는 저희가 직접 커버하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그룹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 레저는 전체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야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강원랜드가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식 커버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기타 종목 중에서는 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좀 포텐셜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SD 바이오 센서라고 저희 진단 기기인데 공식 커버는 아닙니다만은 괜찮고요. 크리스 FNC하고 EM텍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 FMC하고 EM텍은 저희가 공식 커버 종목이고요. 크리스 FNC는 골프웨어, 이건 대세죠. 골프웨어 종목이고 EM텍은 전자담배 종목으로서 성장성이 상당한 편이고요. 주식 밸류에이션에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커버하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엠로, 네오셈, 쿠콘 비즈니스온, 크리스 FNC, EM텍은 최근 리포트가 있으니까 목표 주가하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공식 커버하는 종목과 아닌 종목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200원까지 올랐고 이제 그 위에 올라서서 환율이 1,200원대 네, 좀 네. 안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 옛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경제학 원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채산성에 부담을 느끼고 이익도 훼손이 되고 뭐 수입 기업들은 부담 느끼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하는데 계속 부담을 느끼는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환경이 달라진 것인지 환율 1,200원대에서 이 반도체와 같은 경기 민감주들을 매수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하는지 고견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프라님.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주가 예. 오늘 포함해서 괜찮은 거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이잖아요. 달러가 강세되면 수출하는데 좋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비주얼 좋으니까는 어떻든 어닝의 비저빌리티가 환율 포함해서 스스로 반도체 가격에도 좋다 보니까 나중에
6개월 뒤는 모른다 치더라도 단기적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좋았던 거고 어제 잠깐 내려갔지만 오늘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예. 종목들은 수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믹스다 보니까 전체는 IT는 플러스지만 다른 건 마이너스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장 전체로는 그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구분 없이 다시 환율이 1200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는 거를 좀 늦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세가 아니고 잠깐 수그러들 수 있다는 시그널이 와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알겠고 금리 인상 다음에 긴축한다는 양적 긴축한다는 행동을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였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1200 아, 이 그렇군요. 5일 가기 전까지 더 이상 당장 안 갈 거야라고 그러면 이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그 간복이 줄다리기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살 때는 생각보다는 낮게 약간 1~2%를 빼고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 IT 이런 종목이 버티기 때문에 3천에서 크게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많이 이런 패턴이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지 환율 레인지를 혹시 얼마로 잡고 계세요? 공식적인 그 유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아, 그렇습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공식적으로 커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에 와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으로 커버해서 전해주십시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열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